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1년도 제2대차 기출문제 해설 진행합니다. 1번입니다. 보딘의 직업 문제예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이에요. 심리적 원인. 어떤 문제? 직업 선택에 심리적 원인 또는 변별 진단이라고도 합니다. 변별 진단을 한다. 보딘은 항상 강조하지만 불안이 문제의 불안. 근데 어떤 불안이냐? 직업적 불안이다. 동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광명시의 광명역 KTX 옆에 삽니다. 그 옆에 이케아 있습니다. 이케아. 김덕희 교수 이케아 산다. 이케아 옆에 산다. 그래서 이케아 살아서 의자 정보에 대해서는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 이케아 사니까. 그래서 의존성, 자아 갈등 또는 다른 말로 내적 갈등이라고도 해요. 또 정보의 결핍 또는 결여 똑같은 겁니다. 선택의 불안이 문제예요. 문제 없다. 문제 없는데 자꾸 확인해야 돼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의 결여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중에서 문제 보면 세 가지를 쓰시오라니까 세 가지만 쓰면 돼요. 보통 세 가지라고 쓸 때는 설명까지 써야 됩니다. 설명,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를 주도적으로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아결정, 진로 선택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결핍,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을 느끼는 유형을 말한다. 즉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을 느껴서 또는 직업 선택을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노동시장의 내부 노동시장과 이중 노동시장 인적 자본 이론을 쓰시오. 이것도 아주 몇 번 나왔죠?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과 또 이중 노동시장의 특징과 그리고 인적 자본의 의미입니다. 인적 자본의 의미. 제가 해설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은 끼리끼리 노동시장이다. 끼리끼리 노동시장인데, 끼리끼리 노동시장이 형성되려면 첫째, 숙련의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 숙련의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현장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또 조직 문화의 관습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형성 요인이죠. 그 내부 노동시장은 일단 어떤 노동시장의 진입의 형태예요. 진입을 어떻게 하냐? 즉 내부끼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죠. 신입사원 채용이나 경력사원 채용일 때는 약간 개방이 되다가 보통 내부에서 인력시장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 내부에서 승진, 배치,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은 숙련의 특수성, 현장을 위한 관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습 등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중 노동시장은요, 이 근무 환경이에요. 그래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는데 1차 노동시장은 근무 환경이 좋은 노동시장을 의미하며 2차 노동시장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을 의미한다. 인적 자본 투자의 의미는 즉 사람을 인적 자본으로 본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왜?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인적 자본은 사람의 투자 대상이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투자 대상 범위는 무엇이냐? 그래서 교육 훈련을 많이 배운다. 또 현장 훈련을 많이 배운다. 또 건강, 이주, 성형 수술,
또 비공식 수업, 학습, 과외 뭐 이런 거 다 인적 자본이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지금 한약을 먹으려고 지금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약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뱃살을 뺐다. 이것도 인적 자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 앞에 제가 멋진 모습으로 나왔다. 영임은 뭐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강의도 좋지만 또 화면에 볼 때 좀 잘 나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옷도 새로 산 겁니다. 이거 메이크업 보시죠? 비싼 겁니다. 뱃살을 제가 선포했지만 10kg 빼는데 빼겠습니다. 하여튼 선포합니다. 10kg. 2번 했습니다. 3번 갑니다.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가죠.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이다. 노동공급 뭐예요? 공급하려는 거다. 무엇을? 노동을. 왜? 일하려고. 누가? 내가, 근로자가. 그래서 근로자가 일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했죠? 키워드가 임인경 간질이다. 1, 2, 3, 4, 5. 임인경 간질이다.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노동공급을 결정한다. 인구수에 따라서 노동공급을 결정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노동공급은 결정한다. 노동시간에 따라서 노동공급을 결정한다. 노동의 질에 따라서 노동공급을 결정한다. 그래서 임인경 간질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5점 맞았습니다. 자, 지으면서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5가지를 쓰세요. 키워드가 뭐예요? 임인경 간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마 임인경 간질 써놓고 임이 뭐지?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좋습니다. 4번 진로 시간 전망에서 원형 이론이에요.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그래서 코틀의 원형 이론입니다. 코틀의 원형 이론인데 제목을 잘 보세요. 시간 전망 개입이에요. 시간 전망 개입이다. 즉 시간 전망 이론이에요. 시간을 전망하는 거예요. 어떤 전망? 미래의 시간을 전망하는 거다. 누가 만들었다? 코틀이 어떻게 원형 이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너무 크게 그렸나? 이렇게 썼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미래의 시간을 전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강생이 김개똥이라는 수강생이 있어요. 김개똥. 이 김개똥 학생이 지금 불안해. 미래가 직업 상담사 시험을 보는데 막 불안해요. 지금 한 달 남아서 초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D30일 이렇게 써놨어요. D30일. 그러니까 30일 남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추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30일 남았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변별성이에요. 변별성. 즉 미래의 시간을 현실처럼 인식하는 것을 변별성이라고 해요. 근데 개똥이가 어떻게 쓰냐면 김개똥 축 합격 80점. 나는 잘난 놈 이렇게 써놨어요. 쓰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뭔가 막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현재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가 재밌어. 그래서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진로 의식이 막 높아졌어요. 공부의 의식이 높아졌어. 이걸 보고
통합성이라고 해요. 통합성. 그래서 현재 행동이 아주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했다. 이 트라이앵글, 이 사이클을 코틀은 원형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별성, 통합성, 방향성의 원끼리 묻게 붙어 있을수록 완전성을 추구한다. 1차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끼리 멀어져 있을수록 완전성을 추구한다. No, 아니다. 붙어 있을수록. 코틀의 원형 이론은 이론이 어떤 이론이다? 시간 전망 이론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미래에 대한 시간 전망 이론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배워요. 코틀은 들어봤어. 뭔데 제목이? 그건 몰라요. 그냥 코틀이에요. 코를 그냥 틀어버리거죠. 코틀면 원형 이론이다. 원형 이론이 뭔데? 그건 모르죠. 이러면 안 돼요. 원형 이론이란 미래의 시간 전망을 원으로 표시한 거다. 그 원의 세 가지는 무엇이냐? 변별성, 방향성, 통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별성은 무엇이냐? 미래를 현실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방향성은 무엇이냐?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건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성은 무엇이냐?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진로의식을 증진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또는 목표의식을 증진시키는 거다.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갑니다. 보상적 임금 경제 격차. 이것도 많이 했죠. 항상 나오는 건 기본 테두리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기가 더 쉬워요. 실기는 나올 게 또 나오고 기본 문제가 뻔해요. 저수지와 같아요. 저수지는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물 빼면 돼요. 물 빼서 내가 필요한 건 큰 12마리만 주시면 그냥 합격입니다. 1차는 범위가 넓지만 2차는 나올 게 뻔하다. 포상적 임금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화면 틀 때마다 나올 거예요. 보상적 임금제도. 여러분도 지겹지 않나요? 저도 강의하는 저도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이 해설하니까 좀 지겨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아이고 저번에 들었는데 또 나와서 또 저 소리를 또 듣네. 지겨우면 빨리 넘기세요. 보상적 임금 격차.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상적 임금 격차란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시키는 걸 의미한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경제적 보상으로. 예를 들면 탄광촌의 인부는 도시 근로자보다 월급이 임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의미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생기는 요인 무엇이냐. 그래서 또 제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따지기 절대 없게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있습니다.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은 뭐예요? 칼제비예요. 칼제비다. 수제비가 아니라 칼제비다. 네, 외과 의사한테 칼제비 하면 또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둘이 똑같은 칼제비지만 월급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공부를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의대 나오고. 그래서 교육훈련 비용에 따라서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성공 실패의 가능성에 따라서 수술은 예민해요. 아주 그냥 고도의 집중력을 기울여서 수술을 해야 돼요.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돼지고기는 대충 자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육점 가서 600건 주세요. 그러면 620건인데요. 그냥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계산해서.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세 번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죽었네? 이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또 왼쪽 자른겨? 오른쪽이요? 막 이래봐요. 큰일 나죠. 정육점 주인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요? 다시 자르면 되지 뭐. 네 번째,
좀 비교가 거시기 하지만 그냥 여러분 임팩트 있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작업의 쾌적함에 따라서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세요. 막 외과실에 막 피가 막 튀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한참 메르스 한참 막 그 유행병 돌 때 지하철에서 막 마스크 쓰고 뒷사람이 컬럭컬럭 해보세요. 아유, 찝찝해서 다음 칸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해봐요. 외과 의사는 아유 죽을 것 같아요. 아 일로 오세요. 진찰해야죠. 그러니까 작업의 쾌적함에 따라서 보상을 또 해줘야죠. 또 다섯 번째,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제가 직업성 강의는 뭐 늘상 하는 거니까 뭐 시간당 이렇게 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광명시에 1년에 한 번씩 특강을 하거든요. 특강은 1년에 한 번 특강하는 겁니다. 그건 비싸죠. 왜? 특강이기 때문에. 또 뭐 기업체 이문학 강의 같은 건 비쌉니다. 왜? 그런 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적 임금제도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화면 끄고 그냥 다른 거 공부하세요. 부동산으로 가시든지. 부동산도 어렵죠. 6번 갑니다. 진로 개발을 평가하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로 결정 척도가 있다. 이 방법 외에 진로 개발을 평가하는 사용하는 사용될 수 있는 검사 또는 척도를 세 가지 쓰시오. 딱 세 개만 쓰면 돼. 세 개. 진로 개발을 하는데 진로 개발 척도 검사가 세 가지를 쓰라. 아유, 그냥 강의를 이렇게 오래 찍다 보면 참 힘들어요, 저도. 옷도 막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찍다 보면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제가 발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혀가 긴 편이 아니거든요. 약간 짧은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제가 동영상 보면 저도 민망해서 못 봐요. 발음이 좀 불확실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글씨도 개판이에요. 또 이렇게 아주 악필이고. 오랫동안 하면요 발음이 더 짧아져요. 그래서 막 지금은 그냥 발음이 더 안 좋아요. 진로 개발돼서 사용되는 진로 결정절정에서는 뭐 이렇게 척도 세 가지를 쓰세요.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아따띠요? 좀 귀엽게 봐주시고 글씨 하면 원래 못 쓰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보면요. 첫째, 뭐 CMI 우리 저번에 옛날에 강의 들으면 욕한 거 기억나죠? CBI다 이렇게 CMI, 또 CDI, 또 CBI 이런 CB 같은 이라고 CBI, 그래서 CMI, CDI, CBI 이렇게 세 개 외우면 됩니다. 한글로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세 개. 한글로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CDI는 진로 발달, 디벨롭먼트에서 CBI 진로 신념검사, CMI 진로 성숙도검사 딱 세 개만 외우면요 이것도 깔끔할 겁니다. 이것도 잘 못 외우면서 또 6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천치예요. 7번 갑니다.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미해결 감정 7번 문제죠. 306페이지입니다. 미해결 감정 어디 나와요? 미해결 과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미해결 과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디 나와요? 게슈탈트 형태주의 이론이죠. 게슈탈트 형태주의에서 나온다. 즉 어떤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계속 인생의 삶에 불편을 끼쳐요. 그럴 때 배경으로 빼서 긍정적 삶을 살아라. 이런 원리입니다. 이럴 때 돕기 위한 사용기법 4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사용기법만 쓰면 돼요. 우리가 많이 알았죠? 욕구와 감정의 자가, 또 비능의적 기법, 또 직면 뜨거운 자리, 또 하나 여러 가지지만 꿈 작업 이렇게 하세요. 꿈 작업. 꿈 작업은 뭐냐면요.
꿈 작업은 형태주의예요. 꿈의 분석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에 나오는 거고, 꿈 작업. 예를 들면 김계동 씨가, 김계동 나오죠? 김계동 씨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김계동 씨가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수지라고 합시다. 수지. 요즘 뜨니까. 수지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수지. 그 수지라는 연예인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그냥 책만 보면 다 수지로 나와. 수지.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 꿈에서나마 수지가 개똥 오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나마. 이렇게 꿈에서나마 미해결 과제가 해결된 걸 꿈 작업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8번 갑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척도에 척도 3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그래서 스트롱 직업 흥미 척도는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8번입니다. 306페이지. 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이 채점표가 좀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접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접어 나와요. 그럴 때 이 표를 쭉 보면 표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의 답이 GOT, 또 BIS, PSS 이렇게 나와요. GOT. 가수 이름이 아니라 GOT입니다. General, General 약자. 일반 직업 분류예요. 일반 직업 분류다. BIS, 베이직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기본 흥미 척도라. 기본 흥미 척도. PSS에서 퍼스널, 그래서 개인 특성 척도. 이렇게 써놓고, 일반 직업 분류니까요. 일반 직업 분류는 홀랜드예요. 이렇게 해서 점수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가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일반적인 홀랜드의 직업을 분류해 놓은 걸 GOT라고 그래요. 설명 보게 되면 홀랜드의 6가지 직업 흥미를 측정한 것이다. 리아세 이렇게 나오고. 또 기본 흥미 척도는요. 홀랜드의 일반 직업 분류를 통해서 25개 직업군의 특성 주제와 개인의 흥미를 측정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온 거죠. 기본 흥미는 25개의 직업군의 특성 주제나 또 개인 흥미를 측정한 것이다. 얘를 바탕으로. 그래서 일반 직업 분류를 바탕으로 25개의 직업군의 특정 주제와 흥미를 측정하는 척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개인 특성 척도는요. 피검사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죠. 피검사자의 직업 스타일, 학습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모험심 스타일,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피검사자의 직업 스타일, 학습 스타일 등과 같은 개인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다시 합니다. 개인, 여기서 뒤에는 빼보세요. 빼세요. 발음이 보세요. 발음이 안 되네. 학습 스타일, 또 직업 스타일 등과 같은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렇게 2번 2011년도 1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혀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9번 갑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저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혀도 짧고 글씨도 개판인 이 장애를 딛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합격 화이팅! 믿음 천국 불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9번 갑니다. 내담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또 나왔죠? 9번. 내담자 정보,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겠습니까? 기스버스와 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이라고 해요. 이 기스버스와 무어가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근데 무엇을 보고 이해했냐? 내담자의 똥을 보고 이해했다. 그래서 키워드가 기억나죠?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왜 끈적거리는가? 이렇게 해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은 똥으로 이해했다. 무슨 똥?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그래서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의미 있는 질문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왜곡된 사고 나오죠? 사고 확인하기, 또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가정 사용하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벌써 7개 나왔네요. 7개 중에서 6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무엇을 보고 이해한다? 똥을 보고 이해한다. 누가 만들었다? 기스버스와 무엇가 만들었다? 어떤 똥?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또 분류 및 재구성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또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또 가정 사용하기.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상 잔소리 같지만요, 이렇게 공부해요.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발음도 또 기니까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가정 사용하기 열심히 해요. 제목이 뭐예요? 그거 상담하게 나와요. 뭐더라 이러면 100번 공부해 소용없어요. 제목을 이해하고 매칭을 하자.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 10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10번, 준거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준거 타당도. 이 준거 타당도는 기준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준거 타당도는 정할 때 미래를 보는 예언 타당도가 있고 현실에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동시 타당도가 있다. 준거를 통해서. 근데 이것들의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이것들의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기본적인 준거를 확인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제가 좀 세게 들어요. 왜?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해하는 것뿐이 없어요. 더 이상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특정 인물을 지칭하자면 A와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누가 대통령이 잘 될 것인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조사해요. 이거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모집단을 표집할 때 잘못 구성했어. 그럼 당연히 오차가 생기죠. 이 오차를 표집 오차라고 그래요. 모집단을 잘못 구성해서 생기는 오차가 표집 오차다. 표집 오차가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따라서 준거 타당도 개수가 영향을 받는 거죠. 즉 초등학생들한테 대통령 선거 알아보면 이 자체가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준거 기준에. 또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이럴 때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범위의 제한. 대통령 선거의 표집을 정할 때는, 조사를 할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이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생만 했어. 범위가 작지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범위의 제한. 정리합니다. 예를 들은 건 끝났고요. 표집 오차에 따라서 준거 타당도가 영향을 받는다.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따라서 준거 타당도가 영향을 받는다. 준거 타당도의 개수가 범위의 제한에 따라서 준거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데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011년도 2회차 2강 1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셔 짧은 수업 듣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